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것은 철저히 이해 득실을 따져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당시 북한은 시험 발사가 대성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과 같은 고각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거리, 즉 정상각도 발사의 핵심 기술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정점 고도를 지난 발사체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섭씨 7,000도 이상 고온을 견디게 만드는 기술로 ICBM의 최종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반대급부로 챙길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로 거론됩니다.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사실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부족해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언급했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지원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등 핵심 장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 이전도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파병 인력이 만여 명에 이를 경우 급여를 통해 많게는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외화벌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북한 지휘부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대규모 파병으로 인한 외화 획득이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거고 첨단 군사 기술 또 정밀 무기까지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상황이니까. 또 실전 경험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번 파병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으로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